안녕하세요. 성북시각장애인 복지관 정보화 강사 김남주입니다. 저시력분들을 위한 ITQ 파워포인트 시험 풀이 과정에 대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은 시험 문제 1번 문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요. 저장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반복되는 개체들을 마스터에다 등록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워포인트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바탕화면에 있는 파워포인트 아이콘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파워포인트 아이콘이 없는 경우에는 시작 버튼 누르시고 파워포인트 진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시작 영문 P를 누르신 다음에 파워포인트를 실행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들어오시게 되면 먼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S를 누르신 다음에요. 우선은 파일 이름은 지금 컨트롤 S를 누르자마자 저는 파일 이름을 입력하는 편집창 쪽에 있고요. 거기에 이름을 우선 수험번호 대시 그 다음에 조남으로 가시는 건데 지금은 오늘 날짜로 수험번호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 6711 대쉬 한글 영어 한글 김나주. 자, 그 다음에 저장 위치는 시험 보실 때는 저장 위치를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내 문서 안에 ITQ 폴더 안에 어디다 넣으시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오늘은 바탕화면에다가 좀 넣도록 할게요. 파일 태블 도구 M. 자, 그럼 네임스페이스 트리뷰 영역에 오셔서 네임스페이스 트립 바탕화면 쪽에 맞춰 놓으시고 저장해서 엔터 쳐주시면 돼요. 태블 도구 M 메뉴 저장 앱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자, 그 다음에는 용지 설정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시험에서는 이 슬라이드의 규격 사이즈를 A4 용지로 지금 제시를 해두었어요. 그 용지에 맞게끔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될 수 있으면 단축키 위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lt G S, Alt G S 하시면 바로 페이지 설정에 들어오거든요. 아래 방향으로 우선 사이즈를 좀 볼게요. A4 용지로 맞춰서 엔터를 치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체크를 해주세요. 이 A4 용지가 사실은 21cm, 그 다음에 세로가 21cm고요. 가로가 29.7이거든요. 근데 요 실제로 쓰이는 슬라이드 영역은 조금 달라요. 가로가 27.51, 그 다음에 높이가 19.05.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나중에 위쪽 제목 부분에 얹어지는 도형의 가로 너비를 저희는 27.51로 해서 용지 우리가 쓸 수 있는 요 슬라이드 영역 가로를 꽉 채울 수 있도록 이 수치를 이용하여 도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엔터를 한번 더 쳐주시면 돼요. 자, 총 6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M으로 선생님이 새 슬라이드를 6장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6장 만들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부터 컨트롤 M을 누르실 때마다 아마 제목 및 텍스트 슬라이드로 아마 슬라이드가 자동으로 잡힐 거예요. 4번 슬라이드 제목 5번 6. 자, 그래서 6번까지 추가를 해두신 다음에 그리고 문제에서 보시면은 반복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 우선은 제목 부분에 있는 도형 2개와요. 그리고 제목에 얹어지는 글씨체가 계속 글씨 서식이 계속 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고요. 오른쪽 그 아래쪽 아래 하단부의 왼쪽은 회사 로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 쪽번호가 위치가 되거든요. 요 전체적인 패턴을 읽으시고 요대로 마스터에다가 등록을 해두시면 뭐 우리가 작업할 때마다 새로 서식을 입히고 그다음에 로고를 뭐 삽입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서식과 그다음에 삽입한 그런 그림이랑 쪽번호 위치가 설정돼서 페이지가 이제 나타날 거예요. 요거를 마스터에서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를 가는 방법은요. Alt WM 해주시면 돼요. Alt WM.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제 그 마스터 스타일들 레이아웃들이 쭉 있는데요. 자, 위에서 이제 세 번째로 오시면 돼요. 맨 위쪽으로 방향키로 오셔서 하나, 둘, 세 번째 오시면 세 번째가 제목 및 텍스트에만 요 서식이나 어쨌든 그림들 삽입한 그림들을 세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맨 처음에 있는 그 레이아웃은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적용하고 싶을 때 첫 번째 마스터 스타일을 쓰시면 되고요. 제목에만 그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을 땐 두 번째, 제목 및 텍스트에만 적용하고 싶을 때는 세 번째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저희가 잘 보시면은 첫 번째가 제목 슬라이드고요. 거기에는 위쪽에 제목 부분에 도형이 삽입되지 않아요. 로고도 삽입되지 않고 그 쪽번호도 삽입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로 들어가는 첫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스타일을 해주시면 안 되고 세 번째로 해주셔야 돼요. 저희는 보면 제목 밑에는 뭐 목차 두 번째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그렇고 세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들이 들어가고요. 네 번째는 제목과 표가 들어가고 다섯 번째는 제목과 그 다음에 차트가 들어가고 여섯 번째 제목과 이제 도형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목 부분에 얹어지는 부분 제목과 텍스트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목만으로 처리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목 및 텍스트 해서 텍스트를 버리시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제목만 해서 개체를 삽입하시거나 저는 우선은 세 번째 제목 및 텍스트 부분 마스터로 저희가 기본적인 그런 도형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요. 제목 마스터 제목 스타 자, 우선은 도형을 삽입할 건데요. 도형이 보시면은 우선 직사각형으로 지금 우선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직사각형으로 아래쪽을 조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도형을 삽입하는 것은 Alt 슬라이드 마스터 페이지 탭 N, 삽입 페이지 탭 알트 N SH 텍스트 SH, Alt N, SH 하시고 탭으로 새로 걸으시면요. 직사각- 우선은 센스 리더로도 음성 안내가 전부 다 돼요. 직사각형으로 우선 처리를 할게요. 엔터를 치시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2015년 자, 그다음에 얘는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긁게끔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마우스를 넉넉. 쓰지 않는 방향으로 될 수 있으면 할게요. 넉넉을 끄시고요. 플러스 슬러시를 누르시면은 플러스는 포커스를 이동, 슬러시는 왼쪽 방향 클릭이에요. 요걸로 마우스로 클릭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실 수가 있으세요. 포커 왼쪽 버튼 클릭 직사각형 자, 근데 이제 직사각형을 하나 그리시고 나면요. 이제 요 녀석이 기본값이 있어요. 이 테두리가 아마 뭐 1pt, 2pt 정도로 이제 테두리의 두께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을 거고 색깔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앞으로 이제 삽입하는 모든 테두리는 우선은 이게 두께가 한 1pt 정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를 샘플로 도형의 테두리나 뭐 그림자가 있으면 그림자도 다 해제하고요. 많이 쓰이는 도형으로 모형을 만들어 놓고 얘를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업. 잘라내기 메뉴 항목 도형 서식 대화 상자 메뉴 항목 자, 팝업 도형 서식. 들어오신 도형 서식 다음에요. 대화 상자 도형 서식은 참고로 영문호예요. 그래서 도형 서식도 많이 들어가는 메뉴긴 하거든요. 그럼 팝업 5로 그 메뉴를 외워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채우기 색깔은 계속 매번 바뀌기 때문에 채우기 색깔은 그냥 둘 선색. 거고요. 선색은 선색 검정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그 종이 문제상으로 보여지는 거 검정색으로 보여지거든요. 전체적인 그 도형의 그 테두리들이요. 색 알트 C 그러면은 선택 실선 늘라 실선에 맞춰 놓으시고 색깔은 흰색 검정 텍스트 도형 서식 대화 검정으로 상자 맞추도록 선택 하겠습니다. 선색 선 스타일 그 선 너비 2pt 스타일은 편집 제가 1pt로 뺄게요. 넘락을 일. 넘락을 키셔야지 1을 쓰실 수가 선 스타일 있으세요. 선 스타일 닫기 버튼 선 스타일 그림자 그다음에 미리 설정 그림자 알트 한번 색 알- 볼게요. 미리 그림자 없음 그림자 도형 없음으로 서식 되어 대화 있네요. 상자 미리 설정 나머지는 알트 B 특별히 할 게 채우기 없을 것 그림자 같아요. 그럼 닫기에서 투명도 엔터. 닫기 버튼 마이크로 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도형 잡았고요. 잘라내기 얘를 메뉴 항목 복사 메뉴 기본 도형으로 설정해 주시면은 앞으로 도형을 그리게 되면은 테두리가 1pt짜리인 도형으로 이제 불러들여질 거예요. 이렇게 하나를 샘플로 기본 도형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자, 팝업 D가 기본 도형 설정이에요. 자, 그리고 이 목차에 놓여지는 그런 도형은요, 계속 도형의 모형만 바뀌고요. 모양만 바뀌고, 위치라든지 크기가 매번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요건 사이즈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거 팝업 잘라내기 메뉴 항목 D 크기 및 위치 갈게요. 크기 및 위치는 팝업 Z. 스마트 크기 및 위치 대화 상자 크기 자, 우선은 맨 밑에 깔리는 그 제목 그 개체 틀 맨 아래쪽에 깔리는 도형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맨 아래쪽에 도형 하나 깔리고요. 걔보다는 조금 더 작은 도형이 그 위에 깔리고요. 그 위에 글씨가 얹어지는 세 가지의 개체가 겹쳐져 있는 포개져 있는 형상이거든요. 가장 밑으로 깔릴 거예요. 이 녀석의 높이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선은 높이는 3.18로 갈게요. 개체 틀과 똑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개체 틀의 높이가 3.18이거든요. 4.18 그다음에 너비는 우리가 아까 전에 그 A4 용지에 슬라이드 가로 사이즈를 체크해 놨어요. 27.52, 51. 7.51 그다음에 높이 크기 페이지 탭 위치 페이지 탭 크기를 한번 위치를 한번 보도록 가로 하겠습니다. 093 cm 편집 위치는요. 저희가 왼쪽 모서리를 기준으로 잡을 거거든요. 슬라이드의 왼쪽 모서리에 어느 만큼 간격을 두고서 이 도형이 배치가 될 것인가요. 왼쪽 상단에 00 하게 되면은 그 슬라이드 쪽에 탁 들러붙게 되겠죠. 그 끝부분에 딱 같이 겹쳐지게 되겠죠.
자, 저희가 그 문제에서도 보시면요. 사각형이든 어쨌든 도형이 이 슬라이드의 그 가로 너비만큼 딱 차지하고 있어요. 높이는 한 3.18 정도 되고요. 그래서 가로 0, 세로 0으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기준, 0. 그래서 엔터를 쳐주시게 마이크로소프트 되면은 기가 막히게 딱 요 슬라이드 영역 안에서 3.18 세로는 그리고 가로는 27.51로 사이즈가 딱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는 그 도형이 하나면 좋은데 그 위에 하나가 더 겹쳐져요. 근데 색깔은 지금 여기 시험장에서도 얘가 컬러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좀 연하면 연한 패턴을 주시면 돼요.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샵이 페이지 Alt, 탭 N. 텍스트 SH, 상자. 그다음에 모서리가 둥근 세로 텍스트 사각형 선, 한번 80 가볼게요. 직사각 파워, 탭으로. 모서리가 둥근. 자, 모서리가 마이크로소프트 둥근 사각형 해주신 다음에 넉넉히 명랑 버프, 끄시고 후커 플러스 왼쪽 버튼 슬러시 해주신 다음에 아까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테두리는 이제 모두 다 그 검정의 1pt로 아마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이제 배치를 해주시는데 요것도 사이즈를 드릴게요. 팝업 잘라내 크기 및 위치 대화 Z 상자. 하신 크기. 다음에 안도형은요. 우선은 그 크기는요. 우선은 크기 높이는 2.58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 높이 이게 딱 떨어지면 좋은데 크기. 사이즈가 조금 지저분하죠. 넘는 2.58. 2.58. 너비 254. 그다음에 그 너비는 24.52. 2, 4.52. 그다음에 높이 크기 페이지 탭. 위치 페이지 탭. 위치는 자 1.5에 0.3 가도록 1.5. 하겠습니다. 기준, 세로 0, 90, 0.3. 해서 닫아주시게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되면은 2000. 자, 보기 좋은 사이즈로 직사각형 위에 얹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도형이 하나 더 삽입이 됐어요. 색깔만 좀 연한 색깔로 바꿀게요. 잘라내기 메뉴 항목기. 자, 팝업 하신 다음에 도형 서식 5. 도형 서식 대화 상자. 채우 선색 채우기. 채우기, 단색. 시간트 C. 자, 색에서 엔터 흰색 배경 치시고 검정 텍스트. 자, 황진한 파란 강조 1. 뭐 파란 강조 1에서 파란 밑으로 강- 이렇게 파란- 내려오셔도 파란- 돼. 좀 연한 파란 강조 1 색깔 80. 더 밝게. 뭐 더 밝게 좀 밝은 도형 서식 색으로 대화 좀 상자. 빼두도록 투명도 할게요. 닫기 버 이렇게 마이크 해서 색깔을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리고서 이제 뒤쪽에 있는 지금 맨 밑에 글씨를 쓸 수 있는 개체 틀이 맨 밑으로 깔렸거든요. 새로 만들게 되면요. 우선순위가 가장 위에 이제 얹어지게 돼요. 만들면 만들수록 위에 얹어지는 형태로 이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니까 개체 틀이 아마 밑에 깔려 있을 거예요. 걔를 선택해서 맨 위로 위치를 바꿔주셔야 돼요. 제목 마스터 제목 스타일. 자, 제목 마스터 제목 스타일을 팝업 잘라내기 누르신 및 다음에 옥스포텍 그룹 사이 맨 앞으로 가져오기. 맨 방해 앞으로 가져오기 마이크로소프트 엔터 치시면은 글씨가 앞으로 톡 튀어나오죠. 근데 잘 보면은 이 도형에서 밑으로 살짝 치우쳐 있어요. 키보드로 위에 방향키로 이렇게 올려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난 조금 더 정확하게 수치로 하고 싶다. 팝업 잘라내 마크 Z. 위치 대화 상자. 크기 위치 페이지 탭. 자, 위치 페이지 바로 탭에 기준 가셔서 위치. 세로를 그럼. 0으로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세로 간격이 0이 되면서 위로 딱 들러붙으면서 아마 요 도형 안에 예쁘게 들어가 있는 형상이 될 거예요.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이 녀석의 글씨를 글꼴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우선은 이번 시험에서는 굴림 40pt 빨강으로 처리를 해달래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글씨를 블록을 잡으셔야 되거든요. 팝업 잘라내기 메뉴 항목기. 그다음에 X.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팝업 X를 해주시게 되면요. 개체 틀 안에 쓰여진 글씨를 전부 다 컨트롤 A로 범위 다 블럭을 싸주는 것까지 역할을 해요. 팝업 X. 팝업은 이제 메뉴를 띄우는 거죠. 선택한 개체에 대한 메뉴. 그 다음에 내려오시다 보면 텍스트 편집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엔터를 친 것과 똑같아요. 그거의 단축키가 X예요. 팝업 X를 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글꼴을 만져주시면 돼요. 팝업. 잘라내기 메뉴 항목기. 그다음에 아래로 내려오셔서 글꼴에 가셔도 되고요. F를 F를 바로 들어가서- 눌러주셔도 돼요. F를 눌러주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글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영어 글꼴과 한글 글꼴이 있는데 저희는 우선은 한글 제목이 지금 보면 다 한글로 지금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글 글꼴로 가도록 영어, 하겠습니다. 한글 글꼴에 가셔서 그냥 쓰세요. 굴림이라고. 기야 구굴림. 찾으려고 하면은 조금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있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정확하게 글씨를 쓰시고요. 글꼴 스타일. 뭐 굵게 하라는 얘기 없으니까 크기 지나가고요. 44 편집창 그다음에 알테즈. 크기는 4, 40pt. 0. 글꼴이 색 알트 C. 글꼴 색은 흰색 빨강으로 해달래요. 근데 지금 그냥 순수 빨강이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다른 색은 맨 밑에 있어요. 엔드를 다른 누르고요. 색 선택 색 대화. 색대화 상자에서 사용자 사용자 지정 페이지 탭에서 색 모델 빨강 알령 스핀 버튼. 빨강색을 255. 255로 순수 빨강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붉은색을 고른다고 이렇게 막 분홍색 이렇게 하시면 또 이제 감점 처리가 되니까 그냥 아예 코드 값을 쓰시는 게 좋아요. 빨강, 파랑, 녹색, 뭐 노란색 이렇게 딱 원색을 제시했을 때는요. 코드 값을 몇 개 외워두신 다음에 그 코드 값을 넣어서 정확한 색을 골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글꼴 대화. 엔터를 치도록 할게요. 확인 버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자, 2000. 그러면 제목 서식도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지금 보시면 위치는 요 텍스트를 위치예요.
제목, 기체, 데이트, 2019. 지금 데이트 자리 쪽에요. 지금 로고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를 지우고 그다음에 로고를 제가 하나 삽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림을 우선 임의의 것으로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N. Alt N. 그림 삽입은 Alt N P. 그림 삽입. 자, 그림은 여기서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제시해주는 그림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하나 꽂아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도구 한 네임스 네축 확장 축소됨 US 항목 로고 JPG 57 로고를 하나 마이크로소프트 삽입할게요. 파워포 그리고 위치를 요거는 수치를 안 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저시력 분들을 위한 거니까 위치를 적당히 잡아주세요. 자, 혹시 로고의 위치도 저는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크기는 1.5로 해주시고요. 아니, 높이를 1.5로 잡아주시면은 이게 가지고 있는 고유값이 있기 때문에 너비가 자동으로 잡힐 거예요. 위치는 1, 위치는 가로 1, 그다음에 세로 17로 잡아주시면 얼추 자리는 잡혀요. 근데 어쨌든 PPT는 완전히 음성만으로는 힘들어요. 시상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방향키로 해서 위치를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쪽번호가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슬라이드 넘버가 지금 오른쪽에 잘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특별히 만질 게 없는데 혹시 가끔 가다 가운데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로 이렇게 옮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E 누르시면 가운데 정렬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쪽번호를 가운데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다음 문제에서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쭉 제자리에다 갖다 놓을게요. 오른쪽에. 자, 이렇게 해서 마스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했고요. 마스터를 좀 닫고 나가 볼게요. 슬라이드 마스터 Alt 페이지 MC. 2019. 자, 그러면 마스터에서 설정해 놓은 값이 잘 이번 들어가는지 보셔봐요. 우선은 각 3번, 슬라이드마다 4번, 모두 2번에서 6번까지 제목 개체체 뒤에 도형이 잘 깔렸고요. 그다음에 제목의 글씨체도 굴림의 40포인트,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잘 지정이 됐고요. 각 슬라이드마다 하단부에 전부 다 ABC 주식회사 해서 로고도 잘 삽입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스터 작업까지 끝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장을 처음에 했잖아요. 중간중간에 큰 작업이, 그러니까 슬라이드 하나 정도 단위로 작업이 끝날 때마다 자, 컨트롤 S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 슬라이드 제목, 그 슬라이드 번호가 나타나게끔 조금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홈페이지 탭 Alt H. 자, Alt를 한번 해주신 N 다음에 삽입 페이지 탭 Alt N. Alt N A 머리글 H 바닥글 대화 상자. 들어가시면은 우리는 지금 밑에 지금 바닥글도 없고요. 문제에서 그다음에 슬라이드 번호만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제목 슬라이드에는 슬라이드 번호가 없죠. 그래서 해제 슬라이드 번호 N 탭으로 해제 슬라이드 번호에 체크를 해주시고 해제 제목 슬라이드에는 탭으로 해제 제목 슬라이드엔 표시 안 하면 체크를 해주시고 모두 적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1번부터 6번까지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그냥 적용해 주시게 되면은 현재 활성화된 슬라이드에만 적용이 되거든요. 모두 적용을 마이크로소프트 해주시면 파워포인트 5번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처럼 1번 슬라이드에는 쪽번호도 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2번 슬라이드부터 쪽번호가 삽입된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장과 마스터 설정 그리고 쪽번호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